안녕하세요. 피카의 강PD입니다. SUV,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험한 도로에서 주행 능력이 뛰어나 각종 스포츠 활동에 적합한 스포츠형 다목적 차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SUV는 지금의 도로에서는 너무 흔하게 보이죠. SUV가 우리 눈에 흔하게 보이게 된 이유는 이 차의 등장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90년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대한민국 자동차 시장에서 나온 혁신적인 차량. 오늘의 주제는요, 조선의 막한 도시명 SUV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기아의 컴팩트 SUV 스포티지입니다. 현대의 투싼, 산타페, 펠리세이드, 기아의 소렌토, 니로, 셀토스 등등 요즘은 다양한 크기와 용도의 국산 SUV들이 아주 넘쳐나죠. 그런데 과거로 잠시 돌아가보면 8, 90년대 자동차 시장은 SUV 하면 산길 달리고 눈길 달리고 그런 차? 사람들이 이 정도로만 인식했었대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 SUV의 시작이 미국이기 때문인데요. 미국이라는 나라를 생각해보면요, 땅도 크고 사막도 있고 산도 있고 기후도 다양하고, 그런데 이런 지형들을 가로질러서 이동하려면 힘 좋고 크고 이런 차가 필요했던 거죠. 그런 지형을 달리기에는 세단은 적합하지 않았고요.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SUV가 발달했었습니다. 지금도 캐딜락의 에스컬레이드 같은 거 보면 와, 뭔 차가 저렇게 커 싶기도 하잖아요. 제가 벤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잠깐 얘기하긴 했지만 그 당시 미국은 세계 최대의 자동차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SUV가 잘 팔린다고? 너도 나도 SUV의 생산을 시작합니다. 특히 그 당시에는 일본 업체들이 SUV 차량을 잘 만들었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갤로퍼라는 차량이 이때 등장하기도 했고요. 이런 분위기에서 1991년 도쿄 모터쇼가 개최되는데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만든 SUV 한 대가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스포티지. 덩치 크고 힘 좋은 SUV만 잔뜩 있던 모터쇼 현장에서 아기자기하고 컴팩트한 차 한 대가 저기 구석에 있는 거죠. 사람들이 저게 뭐야? 저것도 SUV야? 이랬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당시에는 보기 힘든 센세이션한 차량이었던 셈이죠. 도시명 SUV라는 말 자체가 생소하던 90년 초까지 등장한 SUV들은 불편한 게 많았어요. 생각해보면 아니 미국이야 땅도 크고 주차도 아무데나 하면 되고 그렇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죠. 안 그래도 이 좁은 땅덩어리에 사람들 모여 살고 아파트 빌딩은 넘쳐나고 주차 공간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SUV가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크고 불편한 차였던 거죠. 오프로드에 중점을 두다 보니 승차감도 불편했고요. 1세대 스포티지는 이런 불편함을 거의 모두 해결한 대한민국에서 타기 좋은 SUV였습니다. 그 당시 모두가 아는 각진 SUV가 아닌 자연스러운 곡선은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지금 보면 하찮아 보이는 실내도 당시에는 세련됐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고요. 낮은 지상고와 하체 포지션으로 승차감도 편안했고 크기도 적당했기 때문에 여성 운전자들에게도 인기가 많았다고 하죠. 그렇다고 해서 기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SUV의 필수 덕목인 사륜구동도 갖추어 웬만한 SUV만큼의 험로 주행 능력도 갖췄습니다. 쉽게 요약해보면 더 작고 유려한 디자인, 편안한 승차감을 가지면서도 SUV의 기능을 하던 차였던 거죠. 스포티지가 탄생한 데는 당시 기아와 제휴를 맺었던 포드와의 관계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 당시 기아는 마츠다의 차를 조립 생산하며 많은 성장을 했고 스테디셀러 중 하나인 봉고차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포드에서 기아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 포드는 기아에게 마츠다와 함께 월드카 프로젝트에 참여할 것을 제안해요. 월드카 프로젝트는 마츠다가 설계, 기아가 생산, 포드가 판매를 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차가 프라이드, 요즘도 종종 길에서 보여요. 약간 관심받기 좋아하는 그런 분들이 좀 올드카를 타기도 하잖아요. 프라이드는 히트를 치며 성공했고 포드는 기아에게 두 번째 월드카 프로젝트를 꺼내듭니다. 기아에게 제안을 하나 해요. 기아야, 작은 SUV를 하나 만들어봐. 이 당시 기아는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왜 우리도 뭔가 일이 술술 잘 풀릴 때는 하는 것마다 잘 될 것 같고 그렇잖아요. 기아는 오케이 했고 작업에 착수합니다. 그런데 포드가 슬슬 선을 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대기업의 횡포?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포드는 기아에게 연간 10만 대를 생산하게 하고 절반의 지분을 달라고 합니다. 이건 거의 회사 하나를 공짜로 먹겠다는 심보죠. 당시 마츠다도 포드에게 이런 식으로 잠식당하고 있었어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기아는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포드와는 손절하죠.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그 당시 기아는 생산만 해봤지 설계를 직접 해본 적이 없는 회사였어요. 어떡하지? 그래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기아의 기술력만으로 개발에 성공했고, 그렇게 기아에서 독자적으로 생산해 세상에 나온 차량이 스포티지였습니다. 지금도 SUV 판매량에서 항상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당시에 다른 외관형 SUV들 뿐만 아니라 스포티지의 직접적인 경쟁 상대였던 일본 에스쿠도나 로키 같은 컴팩트 SUV조차도 하나같이 직선 위주의 각지고 마초적인 디자인이었던 반면, 스포티지의 곡선 위주의 유선형 디자인은 스타일링 면에서 시대를 앞섰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이를 의식한 것인지 에스쿠도의 풀체인지 2세대 모델이나 로키의 후속인 테리오스도 스포티지처럼 곡선 위주의 유선형 디자인으로 변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자체 생산이 처음이었던 그 당시 기아는 스포티지를 양산화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고, 결국 그 사이에 도요타 혼다에게 해외 시장을 선점당하게 됩니다. 당시 기아는 1세대 스포티지 후속작으로 소렌토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컴팩트 SUV를 지향했던 스포티지와 달리 소렌토에는 크고 고급진 장비를 적용했고, 스포티지의 후속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소렌토는 스포티지보다 한 등급 높은 중형 SUV로 출시가 됩니다. 그런데 기아 입장에서 스포티지의 후속작을 생산하지 않기는 조금 그랬어요. 전 세계적으로 한번 주목도 받아봤고요. 결론적으로 성공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기아는 투싼의 플랫폼을 공유해 2세대 스포티지를 만들고 출시합니다. 이때부터 기아는 스포티지의 방향성을 확실하게 잡습니다. 그래, 스포티지는 도시명 SUV로 간다. 모노코크 바디와 전륜 구동계를 적용해서 승차감, 디자인, 연비 등의 개발에 집중하기 시작해요. 애초에 극찬을 받아왔던 디자인에 더해서 확실한 노선을 정하자 스포티지의 판매량은 날개를 달기 시작합니다. 2.0 가솔린, 디젤, 5단 수동 및 4단 자동 변속기가 탑재돼서 성능도 좋았습니다. 2006년에는 2.0 디젤이 VGT 사양으로 변경되면서 출력이 30마력이나 상승하기도 했죠. 그리고 2007년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디자인은 더 발전했습니다. 앞뒤 디자인이 단순해지면서 깔끔해졌고요. 그 당시 인기 스타인 이성균과 배두나가 프랑스에서 CF를 찍으면서 도시적인 느낌을 잘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1세대 모델이 양산화를 성공하지 못하면서 쓴맛을 봤지만 2세대는 달랐습니다. 양산화에 성공했고 컨셉을 확실히 정했고, 그러면서 국내외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둡니다. 그리고 적절한 성공을 거둔 스포티지는 2010년 스포티지 R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시됩니다. 이 스포티지 R은 다른 발전도 있었겠지만 디자인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진화했습니다. 참고로 스포티지 R의 R은 레볼루션, 혁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디자인을 보면 혁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게 아깝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아가 훌륭한 디자인을 가지게 된 것에는 스포티지 R의 역할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디자이너 피터 슈라이어의 손길이 닿아 탄생하게 된 스포티지 R의 디자인은 세련된 도시와 어울리는 완벽한 도시명 SUV가 되었습니다. LED 램프와 커진 휠은 신선함을 선사했고, 곡선은 더욱 유려해졌습니다. 이때부터 스포티지의 방향지시 등이 아래로 내려오는데 잘 안 보인다, 쉽게 깨질 것 같다 등의 평가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현대에서도 이 디자인을 따라하고 있죠. 참 디자인적으로 시대를 앞서갔던 차인 것 같습니다. 내부에서는 파노라마 썬루프, 통풍 시트, 열선 시트 같은 것들이 추가되면서 편의 기능에도 신경을 썼고요. 디자인, 편의 기능, 넓은 실내 공간 등이 어우러지면서 스포티지 R은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합니다. SUV 전성시대의 시작은 스포티지 R로부터 출발되었다고 말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엄청난 인기를 누린 스포티지는 스포티지 R의 후속을 내놓습니다. 그 이름은 스포티지 QL. 그런데 스포티지 R이 너무 혁신적인 차였던 걸까요? 스포티지 QL 출시 후 반응이 좋지 못합니다. 전면 램프를 올리면서 SUV다운 단단함이 느껴지는 모습이었지만, 도시명 SUV 같은 모습은 잃어버렸다는 평가가 많았죠. 측면과 후면은 세련되었다는 평가가 많았지만, 차량 디자인 중 가장 중요한 전면부 디자인은 놀림을 많이 받았어요. 아마 가장 많은 별명을 가지고 있는 차가 이 스포티지 QL이 아닐까 싶습니다. 치켜올린 헤드램프가 포르쉐 카이엔, 마칸이 연상된다면서 이미테이션 같다고 하기도 했고요. 안 그래도 차체가 높은 SUV에다가 헤드램프까지 높게 달아놓으니 세단 운전자들에게 눈뽕을 선사한다고 해서 눈뽕티지라고 불리기도 했고요. 실내 디자인은 운전자에게 편리함을 주기 위해 비대칭적으로 설계했는데, 사용하기에는 편리했지만 디자인적으로 균형감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죠. 사실 제 차가 스포티지 QL인데 스포티지 QL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좋은 평을 받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널널해진 실내 공간, 풍부해진 편의 장비 등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짝퉁 카이엔, 짝퉁 마칸, 눈뽕 TG, 짭칸,
조선막한, 망둥어를 닮았다고 망둥TG, 이 모든 것들이 스포티지 QL의 별명입니다. 많기도 하다 진짜. 2018년 한 차례 페이스리프트를 거쳤고 이 스포티지 QL은 2021년까지 판매됩니다. 2021년 공개된 스포티지는 파격적으로 변신했습니다. 눈뽕 TG의 오명을 벗기 위해 헤드라이트를 낮췄고 LED 램프를 적극 사용하면서 세련되게 변했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측면은 날렵하게 변했고 휠 디자인도 독특하게 변신했습니다. 전장이 4660mm로 늘어나면서 중형 SUV 같은 느낌을 주기도 했고요. 롱 휠베이스, 숏 휠베이스 두 가지로 나누어 생산해 각 나라에 맞게 판매하였습니다. 참고로 큰 차를 선호하는 우리나라에서는 롱 휠베이스로 생산되었고요. 기아차의 최신 모델답게 다이얼식 기어를 적용했고 디스플레이도 커졌죠. 가변식 터치 패널도 사용하면서 깔끔해졌습니다. 차체가 커진 만큼 실내가 넓어진 건 당연한 거고 최근 동향에 맞춰 디젤보다는 가솔린이나 하이브리드를 주력으로 설정하기도 했습니다. 출시 후 판매량도 아직까지는 성공적입니다. 자, 오늘은 국산 도시명 SUV의 대명사라 불리는 스포티지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국민기업이라 불리던 기아자동차에서 생산돼 지금까지도 스테디셀러로 자리잡고 있는 스포티지.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량이 쏟아질 미래에도 지금처럼 사랑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피카였습니다.